마카체프의 기술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킥부터 서브미션까지 무려 40개가 넘었는데요. 이번 태클은 이 시스템의 네 번째 층일 뿐이었습니다. 셋업, 타격, 클린치, 테이크다운, 그라운드 컨트롤, 그리고 피니시. 오늘은 이 6개의 층을 한 층씩 내려가면서 40개의 기술이 어떻게 하나처럼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연결이 끊기면 어디서 약점이 드러나는지까지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층입니다. 태클이 나오기 전에 마카체프는 상대의 몸에서 6가지 반응을 미리 뽑아내는데요. 발을 멈추게 하고, 손을 묶고, 시선을 내리고, 스탠스를 펴고, 타이밍을 훔치고 한 발로 서게 만듭니다. 발을 멈추는 건 카프킥입니다. 델라 마달레나전에서 다리 유효타 10개를 전부 적중시켰는데, 이 킥이 쌓이면 상대의 발이 무거워지고 발이 멈추면 태클이 쉬워지는데요. 손을 묶는 건 핸드 파이팅입니다. 사루키 한전에서 보디로 던진 오른손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상대가 막는 순간 손목을 잡기 위한 미끼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잡은 손목을 몸 가로질러 당기면 상대의 스탠스가 펴지면서 골반이 끌려옵니다. 시선을 내리는 건 페인트입니다. 머리와 손으로 다리를 잡으러 가는 척하면 상대의 반응이 아래로 쏠리는데, 정확히 이 원한 셋업 중 하나가 니킥 트릭인데요. 클린치의 킥으로 밖에 유도하고 상대가 무릎을 드는 순간, 그러니까 한 발로 서는 순간 지지하는 다리를 걸어버립니다. 첫 번째 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층은 타격입니다. 잽, 왼손, 체크훅, 바디킥, 하이킥, 카프킥. 무기는 6개인데 방향은 전부 레슬링을 향해 있는데요.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카프킥이 또 나옵니다. 같은 킥이 타격으로는 다리에 데미지를 쌓고 셋업으로는 상대의 발을 멈춰 태클 표적을 고정하는 건데요. 기술 하나가 층을 넘나들며 2가지 일을 한다는 것, 이게 마카체프 시스템의 정체입니다. 마카체프는 UFC에서 분당 유효타 2.45개를 적중시킵니다. 볼륨은 적지만 라이트급 시절 정확도는 59.5%로 UFC 공식 기록 기준 라이트급 역대 2위였는데요. 카프킥이 아래에서 발을 묶는 킥이라면 위로 올라가는 바디킥과 하이킥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킥에는 재밌는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마카체프는 어린 시절 태권도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먼 거리에서 킥을 운용하는 모습은 태권도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런 원거리 킥 감각으로 무에타이식에 가까운 묵직한 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표작이 볼카노프스키 2차전인데요. 바디킥과 하이킥의 출발 동작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몸통을 계속 때리다가 같은 출발 동작에서 왼발이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1라운드 KO였는데요. 두 번째 층의 규칙은 하나입니다. 다음 기술과 연결되지 않는 타격은 아예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층부터 마카체프의 진짜 영역입니다. 상대가 폭신거리로 들어오면 마카체프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붙어버리는데요. 칼라타이, 머리 위치, 언더훅, 바디록, 프런트 헤드록, 러시안 타이, 클린치 컨트롤 6개가 화면에 보이시죠? 이 중에 러시안 타이 하나만 소개하면 상대의 한쪽 팔을 두 손으로 잡아버리는 기술인데요. 마카체프가 훈련해서 NCAA 레슬러를 상대로 시전에서 바이럴이 됐던 그 기술입니다. 이 6개 컨트롤의 공통 목적은 하나입니다. 펀치는 팔을 뻗을 공간이 있어야 힘이 실리는데 머리와 가슴이 붙으면 그 공간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펀치를 막는 게 아니라 펀치를 낼 공간을 지우는 겁니다. 네 번째 층이 가장 두꺼운 층입니다. 테이크다운만 11개인데요. 다리를 잡는 레그 어택, 걸고 쓸어내는 트릭과 발기술, 그리고 일어나는 상대를 다시 눕히는 매트 리턴까지. 형태는 11개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대표 기술 하나를 슬로우로 보겠습니다. 언더훅으로 상대의 어깨를 들어 올리면 상체가 기울면서 체중이 한쪽 발로 쏠리는데요. 마카체프의 대표적인 인사이드 트립에서는 무거워진 발이 아니라 가벼워진 반대쪽 발을 걸어서 지지면을 없앱니다.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서 있을 수 없는 자세를 먼저 만드는 거죠. 실제로 마카체프는 기술 해설 영상에서 스탠딩에서는 걸고 쓸어 넘기는 기술을 선호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싱글렉은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걸고 쓸어 넘기는 건 훨씬 쉽고 상대가 저항하면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체인 레슬링의 정의인데요. 사루키 한전에서 첫 태클이 여러 차례 막혔지만 싱글렉에서 바디록으로, 바디록에서 발슬기로 끊김없이 이어졌고 상대가 일어날 때마다 등과 허리를 잡아 매트로 돌려보냈습니다. 첫 시도가 막힌 뒤에도
통제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 막급 테이크다운 성공률은 53.7%로 하빕의 47.6%보다 높았는데요. 하지만 진짜 강점은 성공률보다 막힌 공격을 곧바로 다음 기술로 이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에 가장 화려한 기술이 포이리에전에서 나왔는데요. 정면 태클이 막히자 발목을 잡아 골프 스윙처럼 쓸어내리는 테이크다운으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GSP가 직접 기술 원리를 분석할 정도로 화제가 됐고, 이어진 다스 초크는 팬 투표로 UFC 2024년 올해의 서브미션에 선정됐습니다. 다섯 번째 층 바닥입니다. 마카체프는 몸무게만으로 누르지 않고 자물쇠 5개를 따로 잠그는데요. 크로스페이스로 머리를 돌려서 어깨와 척추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언더훅으로 어깨 회전을 차단하고, 무릎과 골반으로 엉덩이의 움직임을 막고, 일어나려고 바닥을 짚는 손목을 잡아 등 뒤로 보내고, 테이크다운 직후에는 양다리를 자기 다리로 잠가서 엉덩이를 매트에 고정합니다. 탈출에 필요한 부위가 어깨, 골반, 손목인데 이 셋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마지막 층입니다. 마카체프의 커리어 서브미션 13승을 기술별로 나누면 7종류가 나오는데요. 트라이앵글, 리어 네이키드 초크, 암바, 암 트라이앵글, 기무라, 브라보 초크, 다스 초크, 파운딩까지 합치면 피니시 무기는 8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층의 진짜 특징은 개수가 아닌데요. 마카체프는 서브미션을 잡으려고 포지션을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고정하고 상대가 탈출하려고 만든 반응을 피니시로 바꾸는데요. 후커가 일어나려고 팔을 뻗자 기무라가 됐고, 존슨이 밀어내려고 팔을 뻗자 암바가 됐습니다. 그린이 초크를 막으려고 양손을 목에 붙이자 비어버린 얼굴에 파운딩이 들어갔고요. 가만히 있으면 맞고 움직이면 팔이나 목이 노출됩니다. 기술이 8개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무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40개의 기술은 연결될 때 강한 거라서 연결이 끊기는 순간 약점이 드러나는데요. 특히 낮은 가드로 층과 층 사이를 건너가는 그 짧은 순간이 이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마르틴스 전에서는 진입 순간에 카운터를 맞아 커리어 유일한 KO패를 당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 1차전 5라운드에서는 오른손에 넉다운을 당하고 바텀에 깔린 채 파운딩까지 허용했는데요. 포이리에전도 경기 자체는 앞섰지만 태클이 막힌 구간마다 복싱거리에 노출되면서 피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층과 층 사이의 연결을 끊고 경기를 펀치거리에 최대한 오래 잡아두는 것. 볼카노프스키와 포이리에가 그 답에 가장 가까이 갔지만 결국 둘 다 졌습니다. 마카체프는 한 층이 막히면 경기 중에 다른 층으로 길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이제 6개의 층을 다시 쌓아보겠습니다. 반응을 만들고 때리고 붙고 넘어뜨리고 잠그고 끝냅니다. 전부 세면 약 40개의 기술인데요. 이 40개를 관통하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각 기술은 상대의 반응을 만들고 그 반응이 다음 층의 입구가 된다는 것. 킥이 발을 세우면 태클이 열리고, 태클을 막으면 왼손이 열리고, 넘어지면 자물쇠가 잠기고, 탈출하면 초크가 잠깁니다. 이 연결의 뿌리가 컴뱃 삼보인데요. 타격과 던지기, 관절기가 한 경기 안에 전부 들어있는 종목이라 애초에 기술을 따로가 아니라 흐름으로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마카체프의 가장 강한 기술은 이 40개 중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40개를 하나처럼 쓰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는 8월 15일 UFC 330 이안 마차도 게리전에서 이 시스템이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